네, 안녕하세요. 저희 일상에서 재미있는 심리학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 디얼 사이콜로지 시간입니다. 저희 이제 따뜻한 봄이 왔는데요. 이 4월, 5월에는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님과 함께 8주 동안 저희 불안, 감정, 멘탈 관리 이 주제와 그리고 또 심리학으로 읽을 수 있는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거의 1년 만에 뵙게 되네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딱 작년 5, 6월에 출연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못 뵈었는데 네네. 이제 여 박사님하고는 또 방송도 하시고 네, 굉장히 편한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네, 반말을 하는 네, 그런 그러니까요. 사이가.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반말 시작하고. 네. 네. 아는 형님의 또 여에스더 박사님과 그리고 저희 채널에 아주 줏대 같은 이광민 선생님하고 또 함께 출연을 해주셨었는데요. 네, 그런 교수님 모시고 저희 조금 더 편안하게 라이브 방송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교수님 심리학 이야기를 네. 하면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네. 내 마음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되게 궁금해요. 그래요? 혹은 뭐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이런 감정은 어떤 거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리학이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감정을 아주 자세하게 모른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심리학에서 밝힌 많은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딱 4주 동안은 저희 그 감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게 또 저희 멘탈 관리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저희 불안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근데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께서 교수님 명의시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명의 의사면허 없습니다. 심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심리학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인간을 관찰하시니까 그런 면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저희 이야기를 걸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봄이 왔어요, 교수님. 저 여기 와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꽃도 정말 아름답게 지금 피고 있고 벚꽃이 거의 다 핀 거죠? 네, 아마 주말에는 다 피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떤 나무는 봄꽃이 다 피고 그렇죠? 어떤 나무는 이제 꽃망울이 올라오고 이런 상태인데요. 근데 이런 봄인데 사실 시작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저희 뭐 언제나 그랬듯이 좀 직장에서 작은 실수만 해도 좀 가슴이 쿵쾅쿵쾅 거린다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정인과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직장에서는 대화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에도 또 마음 졸이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뭐 요즘 뉴스가 워낙 다이내믹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너무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고 아예 그냥 저쪽으로 치워버리고 안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요즘은 그 여기저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투자 지금 적신호죠. 근데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그냥 닫아놓고 불안해서 그런 걸 이제 기절매매라고 하거든요. 기절매매요? 네. 기절매매? 아예 안 그냥 본다. 딱 사놓고 계속 안 보는 겁니다. 그런 용어가 또 있어요? 재밌네요. 그 정도로 이제 불안이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저도 특히 최근에는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지금은 전라북도 쪽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리산 그 자락에 있다 보니까 산불 뉴스 하나하나 업데이트 되는데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마음이. 그게 지리산으로 번졌으면 진짜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 일들도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 전쟁 관련해서도 그러게요.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전쟁은 사실 우리는 이렇게 북한이랑 휴전 상태라서 어느 나라보다도 위험한 상태인데 또 다른 데서 예상하지 못한 전쟁이 생기면 더 불안해지고 맞아요. 그래서 정말 불안한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불안한 거는 다들 이해는 하는데 이거를 사실 저희가 터놓고 막 얘기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조금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오늘 좀 컨디션 관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넘기기가 쉬운 것 같아요.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네. 네. 그래서 요새 HSP 테스트라고 그게 유행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그것도 네. 얘기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렸냐면 민감한 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아, 네. 민감한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민감한 거의 반대말은 둔감한 네. 거? 둔감하고 싶으세요? 아니 요새는 차라리 둔감하고 싶은 것 나 같아요. 너무 막 자극이 많으니까. 네. 근데 민감한 거는 사실은 감각기관이 훨씬 더 반응을 잘한다는 거고요. 네. 그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세분화해서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건 안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다만 그게 아니라 실제 하지 않는 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거나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나 너무 민감한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은 제가 보기엔 별로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또 이런 것도 있는데 또 사회적으로도 네. 서로의 어떤 예민함을 좀 이해해주고 이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네, 해요. 네. 그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요. 네. 최근에 이제 심리학 쪽에서 나온 연구들을 보면 특히 소셜미디어가 네. 사람들의 대화를 지금 상당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 한마디 조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네. 게다가 문제가 뭐냐면 혼자 스마트폰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에 있는 소식을 접하는 일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그게 마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미 다 의견을 결정하고 나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면 얘는 이상한 애야. 이렇게 그러네요. 돼요. 네. 이미 뭔가 이렇게 마음에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자가 아니라 네, 네. 입장을 정하고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네. 더 여유가 없어지겠네요. 네. 그래서 점점 그런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런 걸 또 보는 사람들은 와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지 하고 더 살벌하다. 불안해지고. 맞아요. 나는 절대 SNS에 글 쓰면 안 되겠다. 막 오히려 더 위축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내가 글 하나 잘못 올려가지고 문제가 맞아요.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모든 게 다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진짜로 쉽지 네. 않은 사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들어보시다가 좀 이런 불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것들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이렇게 대화하면서 질의응답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불안이라는 실체에 네.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고 네, 네. 그 다음에 그런 불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재밌는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네. 재밌는 이야기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불안이란 감정에 대해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비해서 불안이라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불안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느냐? 네.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그 불안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폭넓게 퍼져 있고 잠재되어 있는 상태라고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아, 듣고 싶은 마음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요. 더 자세하게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 놓친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그나마 조금씩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마저도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단 불안이 뭔지부터 제대로 알고 계시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불안은 실제로 자극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극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느끼는 감정이라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왠지 모르게 싸한데? 맞아요. 왠지 모르게 네. 기분이 나빠. 네. 뭐 이런 느낌. 근데 뭐 때문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막연하고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그 감정을 유발하는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극이 이 A라는 감정을 유발한다. 그럼 얘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불안은 뭐가 이 불안을 유발하는지를 모르니까 어찌 보면 더 대처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일단 불안이라는 감정이 갖고 있는 속성인 거네요. 그렇죠. 원인을 네.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네. 없는데 그냥 뭔가 조금
기분이 안 좋군. 그렇습니다. 그런 감정을 심리학에선 불안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분들을 보면 네. 여러 가지 편향이 막 생깁니다. 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잘 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주위에서도 편향이 생기거든요. 주위에서 네. 편향이요? 우리가 네. 흔히 이야기하는 주의 집중력 할 때 그 주의인데요. 네네. 네, 지금 이제 네, 계단을 저희 올라가기 계단을 시작해가지고 살짝. 주의 집중 네네네. 이야기를 다음에. 불안한 사람은요. 네. 예를 들어서 중립적인 자극이 있고 네. 그다음에 부정적인 자극이 있어요. 네. 그러면 부정적인 자극 혹은 때로는 위협적인 자극에 훨씬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아, 주위에서의 편향이 생기는데. 네. 이런 경우가 있죠. 제가 발표를 하는데 네. 한 100명이 듣고 있습니다. 한 95명은 표정이 좋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2명 정도가 굉장히 찌푸리고 있어요. 그것만 보이는 거네요. 그것만 보입니다. 네.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댓글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네. 근데 전반적으로 다 굉장히 소위적이고. 네네네. 그리고 이야기해 볼 만한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 분이 계속 막, 그러면 그것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면은 그런 편향들이 생기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주의 편향이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극을 해석할 때도 편향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건 분명히 아무 의미가 없거나 혹은 때로는 긍정적인 자극이었는데도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톡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안 할 수 있죠. 네. 바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 상대방이 무슨 일 있는지 모르니까. 음. 근데 불안한 사람은 왜 답 안 하지? 아, 나한테 화났나? 음. 분명히 읽고 답 안 하면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저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교수님께서 불안하실 때 네, 네. 느꼈던 네. 감정이에요. 제가 이제 박사 학위 논문을 쓰기 전에 네. 그 학과 교수들 전체가 모인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죠. 극도로.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그 교수 한 명이 저 뒤쪽에서 네.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웃는 건 사실 나쁜 게 아닌데. 그렇죠. 그냥 뭐 대화하다가 즐거웠을 수도 있고 네. 알 수는 없는데 불안하셨군요. 너무 불안한 나머지 저는 그거를 분명히 나를 비웃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시작도 하기 전에 네네. 어떡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은 생각을 조금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뒤틀어 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불안이 생각을 뒤틀어 버린다. 그것도 불안의 특성이네요. 네, 근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불안이 진짜 안 좋은 거구나. 불안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구나. 불안이 아예 없으면 가장 좋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그거는 또 다른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불안은 양날의 검이에요. 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 불안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보통 그런 상황을 대가리 꽃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 모르는데. 아, 그래요? 이제 약간, 좀 그 머리가 꽃밭이다. 이런 친구들이 네네네. 그냥 다 좋고 세상이 그냥 네, 이렇게 네, 사는 거를 불안이 없는 상태라고 해서 좋아하지 않나요, 보통?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불안이 없다면 네. 제가 보기엔 아무도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회사도 안 나올 거라는 그럼요. 거네요. 근데 회사 안 가도 아무런 일이 안 생기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공부도 안 할 것이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다는 얘기는 무언가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불안이 없으면 그래 뭐 알았어. 나중에 뭐라 그러면 심할수 쓰면 되지. 그렇게 되는구나. 뭐 이렇게 기업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안이 없으니까 이제 뭐 잘 되겠지 뭐 약간 그렇죠. 이렇게만. 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불안을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동기가 된다고 해요. 조금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삶의 원동력 혹은 추진력이 될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불안은 제가 보기에는 경고 시스템이에요. 네. 이런 거죠. 너 지금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무언가를 해야 돼라고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이 불안을 잘 이용하는 분들은 그 경고 시스템에서 보내는 신호를 잘 듣고 아,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안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뭐야? 문제가 있어?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감정을 그냥 저희가 너무 이렇게 먹히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불안하네? 내가 혹시 뭘 안 하고 있나? 혹은 내가 뭘 놓치고 있나?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감정인데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불안과 조금 혼동되는 감정들 네, 중에 네. 다른 감정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걱정이나 걱정. 네, 아니면 공포,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귀신의 집 같은데 하물며 저희가 들어가서 네. 그때도 불안하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모르는 네. 뭔가가 튀어나올까 봐. 귀신의 집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잘 가져왔네요. 일단 불안과 네. 공포를 구분을 해볼게요. 네. 귀신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오. 언제 어디서 귀신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게 불안한 거예요. 네. 근데 귀신이 나왔어요. 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놀라시죠? 네. 왜? 귀신이 너무 무섭게 생겼어. 오, 맞아요. 딱 맞아요. 앞에 있을 때. 네, 그거는 맞아요. 공포입니다. 네. 아무것도 뭐 이렇게 막연한 상태에서 느끼는 감정은 불안이고 마주했을 때의 감정은 네. 공포다. 공포는 실제 자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네. 무언가 나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사건. 그런 거에 대한 거고요. 음. 공포는 현재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에 대한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분들이 그 인사이드 아웃 2에서도 나오지만 네.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요. 상상을 많이 하는군요.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제 불안이는 거기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지쳐서 잠도 못 쓰러지는 자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그냥 가만히 놔두질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걱정입니다. 그럼 걱정은 정말로 인지적인 수준에서의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은 감정, 네. 걱정은 생각.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걱정은 언어적으로 하고 논리적으로 하죠. 불안은 그냥 계속 공상처럼 떠오르는 생각들이고요. 네. 그냥 다가오는 감정이라고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하면 안 돼요. 걱정은 해야죠. 네네. 근데 문제는 걱정을 500만 개씩 한다.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너무 불편하죠, 네. 사실. 네. 그리고 이게 미래에 대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불안해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좀 편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네. 내일 걱정은 내일 하자. 내일 걱정. 근데 이게 너무 불안하잖아요, 사실 지금 네, 사회가. 네. 예를 들면 저는 최근에 그 외신에서 네. 전쟁, 그러니까요. 뭐 네. 대만과 중국 전쟁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SNS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지금 우리도 뭐 비상식량을 쟁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사세요. 그냥 사놓으라고요? 네, 그냥 기본적인 수준만 사세요. 너무 과하게 사지 말고요. 그러니까 뭐 한 3년치 이렇게 사시면 안 되고 뭐 한 일주일치 정도 사시는 거는 불안감을 더는데 오히려 좋아요. 그러겠네요. 네, 오히려 그건 막연한 걸 행동을 하는 맞아요. 거니까요. 그렇게 작게 나눠서 행동을 하면 오히려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내일 걱정 내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불안 수준이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을 거예요. 이건 공식적으로 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렇다고 추정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원인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왜 이렇게 불안할까 말에서 찾아보면요. 네. 답이 있어요. 그래요? 네. 이제 불교 용어이긴 한데 영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겁. 네, 영겁은 진짜 끝이 보이지 않는 정말 저 멀리예요. 그것까지 걱정하세요.
그때까지 걱정하세요. 네. 생각해 보세요. 네. 요즘 이제 저출생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예비 부모가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고민할 때 네. 어디까지 걱정할까요? 저는 환경 오염과 30년 뒤에 사막화와 막 이런 것까지 네. 생각해서 안 낳아야 되나 이 생각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굳이 거기까지. 아니 약간 어쨌든 아이가 태어나면 살아갈 세상이 너무 불쌍하니까. 피디님도 살아가셔야 됩니다. 같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예비 부모는 아이를 임신하는 거, 네. 그리고 잘 출산하는 거, 그리고 뭐 한두 살까지만 걱정해도 돼요. 뭐 저 정도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출산하고 나면 산후조리원 가야 되는데 네네네네. 그게 경쟁이 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어디 가야 되지? 빨리 예약해야 되나? 이런 걱정까지는 전 이해가 돼요. 네. 근데 벌써 대학 가서 결혼하는 것까지 걱정하고 계세요. 그렇긴 하네. 그렇긴 하네. 국민연금도 걱정하고. 그러니까 국민요금 고갈되면 어떻게 네. 하지? 우리 애를 낳아도 되나? 네, 우리 애기 불쌍해서 어떻게 까지 다 하게 되네요. 네. 너무 오랜 기간 걱정하시는 거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불안에 대해서 살짝 정리를 해보고 네네.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얘기해주신 우리가 감정을 좀 자세하게 알면은 마음이 편해진다. 근데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불안이란 감정은 위험 요소가 애매한데 약간 싸하다 이럴 때 느끼는 감정이다.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감정이 생길 때는 좀 주의 편향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해석 편향. 네, 해석 편향도 생길 수가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가 좀 불안을 잘못 쓰고 있구나라고 네. 인식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불안이라는 감정을 좀 잘 쓰면은 오히려 일을 잘하고 네.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 맞아, 이런 거 좋아요. 심리학에 너무 재밌는 연구들이 많잖아요. 그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약간 더 불안하고 그래요? 불안한 아이들이 성적이 조금 좋다는. 오.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만한 이유는 충분해요. 네. 제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네. 이런 연구는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연구는 아니에요. 네. 그냥 관계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불안한 아이들은 일단 동력이 많습니다. 네. 준비를 막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나 지금 내일 시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내일 지금 면접이 있는데 내일 발표가 있는데 그런 걱정들을 계속하면서 준비를 막 합니다. 불안하니까요. 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준비합니다. 네. 그리고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불안하면 시야가 좁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야 될 것들을 훨씬 더 잘 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게다가 그 아까 불안이 얘기하면서 시뮬레이션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도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히려 상상을 하니까. 네네. 갖가지 상상을 다 해보는 거죠. 이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는. 원래 아이디어는 질보다 양이거든요. 일단은 양을 많이 맞아요. 상상을 네, 해놔야 거기서 더 좋은 것들을 가져오니까요. 그러면은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불안함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니까 들어오신 거거든요. 네. 똑똑하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들어오신 분은 괜찮으신데 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불안해서 그것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는데 나 혼자만 괜찮기도 쉽지 않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 또 불안해져요. 맞아요. 내가 혹시 뭘 놓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요. 네. 유튜브 문님께서 경남대 졸업생이시래요. 네. 제목에 졸업한 학교가 있어서 들어왔다. 반갑습니다. 네. 졸업생이시면 혹시 심리학 교수님 수업을 한 번은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와인 좋아하시는 와인 러버님도 들어오셨고요. 네버올드님 안녕하세요. 발리가고파님께서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고도님, 김미님도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대리님께서는 요즘 내란성 스트레스가 심해서 불안하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불안의 원인에 네,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파헤쳐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요즘 같은 사회 분위기가 실제로 저희를 불안하게도 하겠죠. 맞습니다. 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이내믹 코리아. 네. 다이내믹 코리아를 한국 사람들은 아주 긍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지루할 틈이 없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역동적이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물론 좋지만 네. 어찌 보면 사회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제 많이 불안해하냐면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오면 네. 뭐지? 내가 어디서부터 지금 단추를 잘못 깬 거지? 내가 뭘 놓친 거지? 하고 굉장히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불안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교입니다. 저희 진짜 비교 많이 해요. 네, 어렸을 비교. 때부터 비교를 당하면서 많이 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비교는 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냐 하면 비교는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번 비교해가지고 내가 이거보다 조금 더 잘 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나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그 비교가 끝났더니 또 비교를 하고 또 비교를 하고 또 비교를 하면 끝이 안 보이고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고 점점 지쳐가면서 더 불안해지게 됩니다. 네, 비교도 얘기를 좀 네.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불안을 많이 유발하는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보급률이 네. 전 세계 1위죠. 1등이잖아요. 스마트폰이 아주 이로운 점이 많지만 동시에 불안을 유발하는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소셜미디어에 접속을 하시면서 특히 이제 유튜브나 이런데 인스타나 이런데 들어가시면은 그 알고리즘이 편가르기를 미리 해버리거든요. 내가 좋아하고 또 누를 것 같은 것들만 또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다 나랑 같은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은데 뉴스를 보거나 다른데 나가보면 그분이 듣기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지? 내가 뭘 놓쳤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불안감이 생기는데 그 불안감이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틀린 거야 라고 애써 무시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이 확고해지는 순간들이 또 불안 때문에 네. 생기는 거군요. 그래서 요즘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여유가 없습니다. 네. 어떤 뉴스 그 어떤 순서를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저희가 불안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요즘 사회를 얘기를 할 때 너무 사람들이 여유가 없다. 네. 네, 뭐 어떤 기사가 뜨고 어떤 입장이 뜨면은 그냥 달려가서 어떤 한 입장만 계속 고수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내 생각이고 이렇게 네. 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리즘 때문에 거기 노출되었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또 저희 편향이 되고. 그렇죠. 네, 근데 그 편향을 이기기에는 너무 불안해져서 결국은 그냥 이렇게 또 여유가 없이 서로 싸우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바라보시는 분들도 불안해집니다. 그렇죠. 너무 다들 싸우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불안해져요.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몰라도 되는 것들까지 알고 사는 사회인 네. 것도 있고 또 SNS에 관해서도 또 살짝 얘기해 주셨고요. 또 뭔가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너무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MZ세대가 정말 많이 해요. 그렇죠. 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는데 기성세대가 그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왜 MZ세대가 플렉스 한창 했었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일단 그때 하는 게 그냥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마시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 미래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피디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아 네네. 긴장을 살짝 하고. 아니요, 그 문제를 맞추는 건 아니고 선택하시는 아, 겁니다. 네. 지금 제가 당장 5만 원을 드린다고 해볼게요. 네. 근데 1년을 기다리면 6만 원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5만 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1년 후 6만 원을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5만 원을 받지 않을까요? 지금 5만 원. 저는 5만 원을 네. 받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나라에서 하면 정말 거의 예외 없이 다 지금 5만 원을 선택하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네. 5만 원과 6만 원을 비교해 볼 때 6만 원은요. 네. 은행 이율로 따지면 세금 안 내고 20%입니다. 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네. 1년 뒤에 6만 원을 네네. 받으니까 100%. 그쵸. 그게 낫다는 네. 거예요. 근데 왜 지금 5만 원 선택하셨어요? 1년에 안 주시죠. 잠깐만요. 아니, 저는, 잠깐만. 저를 못 믿으신 거예요? 까먹으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지 네.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어. 당신을 뭘로 믿고, 이렇게. 아니, 그거보다는 그냥 이제 까먹으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고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예측이 잘 안 된다는 거를 네. 다른 측면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그런 경향이 MZ세대한테 훨씬 많이 나타나는 건 네. 예측도 안 되는데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아, 맞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이게 사실 조금 서글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세대에서는 세상에 태어났는데 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만 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고속버스 타고 어딜 가는데 야 봐봐 저기 산도 저기 있는 땅도 다 주인이 있대. 어떻게 이러지? 이런 얘기를 자조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측이 안 되고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게 별 의미가 없으면 네. 플렉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아파트에 못 사니까. 어차피 못 사니까. 아. 투자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그 순간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네. 플렉스 하는 순간은 기분 좋죠. 그렇죠. 많이 해보시네요. 아니. 아니 너무 반응이 바르네. 저희 아버지도 보고 계세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 네네네. 우리 PD님. 네. 근데 그 순간은 기분이 좋지만 조금 있으면 허탈감이 밀려오면서 다시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그 불안감을 충족하기 위해서 더 큰 플렉스를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MZ세대가 느끼는 불안 중에 하나였고요.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최근 들어 느끼시는 오래되긴 했어요. SNS 네. 때문에 생기는 불안들도 또 있죠.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하세요, SNS? 네, 안 합니다. 안 하세요? 네. 제가 친구가 없어가지고 친구가 없으면 오히려 더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어차피 전화도 안 오고 그럼 네. 박사 연구 주제가 대인관계 이런 건 아니셨죠? 보통 이제 심리학 전공자들이 자기의 결핍을 네. 전공으로 하긴 하는데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애들이 좀 어리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육아에 좀 많이 시간을 쏟아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불안감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우리가 자꾸 사회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전에는 엄마가 친구 아들, 딸이랑만 비교했어요. 그때는 엄친아라는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은 전 세계 사람이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게다가 어떻게 비교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의 일상과 내 일상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일상을 비교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다들 너무 괜찮고 너무 잘 나가는 것 같고 너무 멋진데 나는 계속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면 스스로의 자존감이나 효능감 같은 것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점점 불안감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불안 시대라는 책을 쓴 조나단 하이트 네. 교수는
10대 중반까지는 소셜미디어 금지시켜야 된다고. 맞아요. 네, 그 그런 실제로 이야기를 한 거죠. EU에서는 금지시키지 않았나요? 네, 최근에 그렇게 했고요. 미국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고 한국에서도 논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꽤 동의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대의 우울증 유병률이 소셜미디어 때문에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불안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교수님도 네, 조금 불안하실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습니다. 그래요? 교수님도 그러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애들이 어려가지고 아, 불안한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 세상에서 예측이 잘 안 되는 그 몇몇 존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입니다. 특히 둘째는 지금 5살이어가지고요. 네, 아유, 잘 뛰어다니는. 네, 이름을 부르면 네, 대답을 네라고 하지 않고 네. 네,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갑자기 그 날아가는 로봇처럼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아드님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아, 힘드시겠네요. 저를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보시네요. 네.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정말 순간순간 되게 불안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좀 대처를 하세요? 불안하실 때? 이게 사실 직업병이라 가지고 네. 제가 왜 불안해하는지 실체를 자꾸 보려고 해요. 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도 비슷했거든요. 저라고 무슨 아드님이시니까.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나이에 그냥 동네에서 모래장난하고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혼자 나가서 놀았어요. 뭐 넘어지는 일도 있고 가끔 다치기도 했죠. 그렇지만 큰 문제 없이 컸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는 건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너 지금 왜 불안해? 뭐 때문에 불안해라고 물어보고 그거를 제 이전 상황과 비교해보고 정말 불안감이 그래도 크게 들면 내가 혹시 놓쳤을지도 모르는 조치들을 찾아서 합니다. 내가 빼놓았을 수도 있는 어떤 그렇죠. 조치들이. 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게 생각이 안 나면 그냥 괜찮은 별 거야? 이유 없이 불안한 거예요. 그건 괜찮은 거죠. 직업병 맞으시나요? 네. 집에서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요? 지겨워 죽겠다고. 아, 그래요? 그래도 뭐 안전할 네, 거니까 네, 네, 그런 네.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그 불안할 때 네. 꼭 이제 그 집에 가면서 디저트를 사고 네. 꼭 이제 주변에 빵집 가서 사서 뭔가 이렇게 들고 가요, 집에. 네. 그러면 조금 마음이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신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많죠. 네네. 피디님만 그러신 게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디저트, 네. 달달한 디저트는 우리 감정에 대한 진통제라고 부릅니다. 오, 심리학에서 그렇게 네,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불안한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받게 되거든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졸이랑 아드레날린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도파민 그리고 세로토닌 분비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뭘 먹으면 되나요? 도파민을 충전시켰으니까 단 음식을 먹어야죠. 당을 먹어야겠네요. 단 음식을 먹으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잘 나오고요. 그러면 기분이 갑자기 빠르게 좋아집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맞아. 오, 이거였어. 아, 내가 부족했던 게 이거였구나. 그리고 야, 이거 맛있더라. 뭐 여기까지 가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아, 그래요? 아이고. 근데 물론 단 거를 드시는 거를 저는 말리지는 않습니다. 네. 네. 뭐 한두 번 정도 드시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매일 먹으면 또 네. 네, 혈당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이건데요. 네. 저는 일단 제가 굉장히 불안한 것 같으면 거기서 물리적으로 네. 이탈합니다. 공간을 바꿔요. 왜냐하면 제가 그 공간 안에서 계속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제대로 주의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뭔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 공간을 이탈해서 다른 데로 가고요. 그 과정에서 걸어요. 그러니까 잠깐의 걷기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걷게 되면 방향성이 생기거든요. 네, 어디로 간다. 그렇죠. 근데 불안한 분들은
이게 안 좋은 일이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리번 거리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방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내가 뭘 봐야 되는지를 훨씬 더 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수님이 약간 루틴이네요. 불안을 다루는 루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벌써 40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딱 그 불안, 어쨌든 오늘 중요하게 그 얘기를 나눌 네. 때 불안을 다스리는 그런 심리학적 방법인 거잖아요. 네. 교수님의 루틴을 좀 얘기해 주셨고요. 네. 실제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하는 네. 거요? 그러니까 왜 내가 지금 불안한 생각이 드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떠올려 보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만 있을 때는요, 그게 구체화가 잘 안 돼요. 제가 아까 실체가 없는 게 불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쎄한데 뭐 때문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럼 써보자는 거죠. 일단 써보죠. 네. 그럼 뭐라도 써보게 됩니다. 근데 쓰면서 아, 이건 아니었지, 이거는 맞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꺼내면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하는 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저는 권합니다. 네, 첫 번째는 명료화시키는 거네요. 기록을 한다. 네. 특히 왜냐하면 뇌가 정리가 안 될 때 훨씬 더 불안해하거든요. 네, 이게 뒤죽박죽 돼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써보면은 내가 이거를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제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통제감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불안하지?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하고 큰 걸 막 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먼저 해야겠다 하면. 네. 근데 밀어놨던 거 하자. 아니요, 못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만약에 어떤 일이 있으면 안 되면 그걸 작게 나누세요. 작게 나누면 첫 번째 한두 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럼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통제감 되게 재밌는 게요. 위험한 행동을 해도 네. 본인이 하면 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래요. 정말 이게 근데 정말 모두가 그렇지 않나요? 네, 모두가 그렇습니다. 네. 모두가 뭐 예를 들면은 뭐 특히 아기 키우시니까 네. 아기들 막 난간에 올라가서 그렇죠. 걷기도 너무 싫어하시는데 하잖아요. 근데 네. 그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되게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게다가 얘네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네.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못해, 너 못한다니까 이러고. 근데 내가 하면은 통제를 할 수 있을 네. 것 같다는 감각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걸 영화에서 보여준 사람이 있죠. 톰 크루즈라고. 맞습니다. 와,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네네. 오금이절인데 네. 인터뷰 보면 하나도 안 위험하대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작은 일들로 나눠가면서 통제감을 조금씩 가져오시면 그게 쌓이면서 불안이 조금씩 통제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게 두 번째였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단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네. 불안하면 시야가 좁아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시야가 좁아진 걸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그 순간을 이용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네. 집중해야 될 일을 그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는요, 오히려 불안할 때 훨씬 잘해요. 너무 네. 많이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마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불안할 때 엄청 잘 됩니다. 그때 잘 돼요. 제일 잘 나와요. 이 뭐랄까, 편집자들의 수법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근데 그거를 역으로 한번 이용을 해보자는 거죠. 네. 우리가 보통 한 달 후에 마감이고 한 달 후에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하시냐면은 그 많은 일을 한 달이 다 돼서 하루나 이틀 전에 시작하세요. 갑자기 답답해지시죠? 아니요. 좋은 방법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느끼는 불안감은 엄청나게 크고요. 네네. 그때 쏟아야 하는 에너지의 양도 너무너무 클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마감을 좀 잘게 여러 개를 만드세요.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있는 일을 일주일마다 마감을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10장을 써야 된다면 2장 반씩
일주일에 한 번씩 마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안의 양도 작아지고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작아지고 쏟아야 하는 에너지도 작아지는 거죠. 그렇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교수님 얘기 딱 심리학에서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 3가지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들으면서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딱 월요일에 네. 출근을 하면 하는 루틴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아, 네, 제가 네, 네. 잘하고 있었네요. 네. 근데 역시. 딱 월요일에 일주일을 바라보면 되게 막막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일단 달력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네네. 월요일에 해야 될 거, 화요일에 해야 될 거, 수요일에 해야 될 거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기록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그만 것부터 그렇죠. 하라는 네. 거네요. 네. 일단 그 큰 일들 중에 우선순위 1번 네. 하지 말고 네. 할 수 있는 작은 거 먼저 좀 이렇게 치고 나가고 세 번째가 이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집중할 수 있는 네네네. 것부터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할 때 집중력이 딱 상승하니까. 엄청 상승하죠. 네. B&D 계속 네. 이렇게 기획하고 진행하셔가지고 네네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니. 어쨌든 제가 그래도 서단계가 되어서 네. 듣고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 유튜브 분님께서 대학교 때 그래서 다들 과제를 마감하기 얼마 전에 하는군요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네. 김미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미루다가 네. 못했어요. 아이고. 네. 근데 그래도 막판 스퍼트가 효율이 최고긴 합니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베리님께서 또 세월 지나고 보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그래도 좋았다 이런 생각도 드신다고 하네요. 네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죠. 네.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행복한데 굉장히 힘들다. 네, 동의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이가 주는 행복이 엄청 크다. 그럼요. 이렇게 또 네.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이제 하나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요. 권태호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저는 반복적인 하루나 내일은 또 지루한 일이 있을까봐 불안감과 우울감도 생겼습니다.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 반복적인 하루들, 네, 내일도 또 지루한 일상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오히려 또 불안감도 생기고 네. 우울감도 느끼신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세요? 반복되는 일상 자체가 지루한 게 아니고요. 반복되는 일상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꼭 불안이 아니라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을 반복해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모두 불안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분명히 무언가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꺼내기 싫거나 네. 혹은 인식을 잘 못했거나 그렇게 되면 다른 데서 원인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맨날 똑같이 반복되니까 짜증나.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불안감이 유발될 수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진짜 나를 불안하게 혹은 불편하게 하는 사건이나 혹은 뭐 그게 대상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좀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히려 조금 네. 두렵더라도 한번 내가 불안하게 느끼는 그런 상황들을 뜯어서 봐보자라는 네. 거네요. 심지어는 반복되는 일상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겠네요. 네. 네. 교수님하고 또 나눠볼 얘기가 많은데 특히 일 관련해서는 네. 아까 잠깐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 지루해서 일을 네,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추세도 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도 지루함이라는 감정도 또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차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방송 마무리 해보려고 네. 하는데요. 오늘 불안이라는 그 감정의 실체 그리고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로 가져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